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 전국이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물 한 잔씩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사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과 공포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죠. 우선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이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탓에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9월 1일부터 미국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산 상품에 10%의 소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역전쟁 재발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추가 관세가 발동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에 중국도 즉각 항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일 결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고 이날 코스피는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당분간 우리 시장은 화이트리스트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는 포괄 허가 혜택을 받아 다소 수출권에 대해 한 번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출권별로 허가를 따로따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됐고요. 반대로 처리기간은 일주일 이내였던 것이 90일 이내로 확 길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본이 어떤 품목을 골라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90일 심사기간 이후인 10월쯤이나 돼야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 업종별로 받는 타격도 다르겠죠. 아마 그때까지 시장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일본 부품과 장비 업종과 또 국내 산업의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 피해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 부진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당분간 국내 증시는 바닥 다지기 국면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극단적 시나리오로 현실화하기보다는 정부의 국산화 지원과 R&D 세제 혜택 수혜 기업 등 포트폴리오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억지로 또 좀 전하자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비중 변경이 오는 8일 발표됩니다. 실제 지수 반영은 이달 27일 장마감 직후에 되는데요. 이번 조정을 통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1%로 사우디아라비아는 1.4%에서 2.7%로 높아지는 반면에 한국 비중은 13.1%에서 12.8%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약 2조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외국인 자금이 편입 비율 조정에 따라 한국 비중 축소에 나서면 증시자금 유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짚고 가야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주식시장 열리는 게 저는 좀 겁이 나긴 했는데 역시나 한국 증시 블랙 먼데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더해 한일 무역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2시 55분, 코스피 지수 결국 1960선까지 내주며 전거래일보다 2.03% 하락한 1957.5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개인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싼 가격에 마구 팔아버리는 투매 양상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폭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통신업과 의료정밀, 은행업을 뺀 나머지 업종은 모두 하락세가 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건 대부분이 애국 테마주입니다. 크라운제가 우선주와 모나미, 크라운해태홀딩스가 이런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현재 4.49% 급락한 588.03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 590선 사수에 안간 힘을 썼지만 결국 깨고 내려온 모습이네요. 종가 기준 코스닥 지수가 600선 이하로 내려간 것은 2년 8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데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라젠이 팩사백의 글로벌 임상 3상 중단 소식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바이오주 전반에 불신을 가져다 줬고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전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이오 업황은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10월까지는 신약 임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제약 바이오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 발표는 연말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이 바닥 진입 테스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아무런 코스닥 시장에서 살아남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수출 규제와 불매 운동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기업들이네요. 이미지 센서 관련 부품도 추가 규제에 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픽셀 플러스가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급등했고요. 일본산 의류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여성 속옷 원더브라를 운영해온 그리티라는 기업이 현재 18%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 지경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그럼 바닥이 어디냐고. 통상 증시의 바닥을 가늠할 때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지표를 활용합니다. 개별 종목의 PBR은 주가를 순자산 가치로 나눠서 구하잖아요. 이것을 코스피 지수에 적용할 때는 코스피 시장에 속한 전체 보통주 시가총액을 코스피 상장사 자기자본 총액으로 나눠서 값을 구합니다. 즉 코스피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보다도 작다는 뜻이고 시장이 평가한 코스피 가치가 순자산 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을 얘기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 PBR이 0.81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PBR이 0.8배 수준도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적 요인이 시장에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외 변수 측면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바닥 찾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 만나볼 건데요.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죠. 오늘 키워드, 일본에 맞서기 위한 정부 특단의 대책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후 정부는 주말 동안 업종별 대응 상황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에 의존해온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대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그리고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 20여 개의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고요.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 지원과 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고 하네요. 또 현재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불산과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국내 생산을 위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핵심 과제는 이를 면제해준다고 하고요. 핵심 신성장 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도 추가합니다. 정부는 또 국내 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M&A와 해외 기술 도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산업부는 이 모든 과정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범정부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대상별 전담관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재, 부품 특별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하는데요.
소재와 부품 전문기업 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를 신설해 상식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대했던 정부의 대응 정책이 발표되자 오늘 국산화 기대감에 상승폭을 키워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기대의 SNS 택이 강세고요. 신성통상이 일본 불매운동 반사이익으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LS네트워크스와 모나미, 크라운제과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오름세입니다. 픽셀플러스는 이미지 센서 규제 전망에 상승세고요.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기대감에 RS 오토메이션도 강세입니다. 관련 종목 찾기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폭락장에 오늘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